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완수, 1인 1표제 실현,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텐데 당정청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잘 점검하고 긴밀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오늘은 38 여성의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기파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을 믿고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10대 혁신 공약을 말씀드렸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불신의 원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1인 1표제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통과시켰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 정신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완수. 둘째,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 실현. 셋째, 사무 공천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실천하기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들었고 때로는 너무 강경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국민과 당원 앞에 공약한 약속들을 모두 다 실천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공약 이행 성과들을 국민과 당원 앞에 보고드리면서 지방선거 승리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대적 사명인 내란 세력 척결과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했습니다. 저는 당대표 임기가 시작된 즉시 약속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 24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6일에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의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의혹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화, 정상화를 시켰고 코스피 5천 시대도 열렸습니다. 2월 국회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잘 처리하고 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관한 3대 개혁 입법과제가 모두 일단락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책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3대 개혁을 완수하라고 지금도 많은 우려와 동시에 채찍질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공소 취소도 시키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혁 과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습니다.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당원주권 시대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가 실현되었습니다. 당대표 취임 즉시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시대 당원주권 정당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은 평당원으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원의 날을 기념하는 민주대상도 개최했고 당원 포상제도 적극 확대했습니다. 당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켰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지역 순회 강연을 매달 2회가량 총 11회 개최하여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굽이쳐온 한국 현대사 100년 속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를 당원들과 널리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시대 정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원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총 18회 개최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장애인 당원과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의 상설특별위원회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도 신속히 가동시켰습니다. 보훈에는 보수 세력이 잘한다는 잘못된 허상을 바꾸기에 민주당이 앞으로 국가보훈, 애국자, 선열들에 대한 선양사업과 그분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호남의 현안과 예산을 수시로 챙기며 올해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호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KTX 속도 개선 사업도 해서 앞으로 증편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도 완성했습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도 대대적으로 꾸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빗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교 문제는 하나의 목소리만 나서는 안 됩니다. 당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목소리를 적극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께 돌려드렸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은 공정하고도 완전한 민주적 경선을 합니다. 광역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결정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투표 50%로 결정합니다.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대표의 권한인 전략 공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공천 과정이자 공천 결과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특히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와 1인 1표제 도입을 통해 당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켰습니다. 1인 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개파 공천, 개파 정치도 해체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당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던 그 약속의 무게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과 당원들의 성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정당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제 공천혁명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그 저의 약속, 공약을 이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제1호 공천 확정자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우상호 후보자를, 제2호 공천자로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박찬대 후보자를, 제3호 공천자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경수 후보자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곳 모두 공모에 응한 후보자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천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사무공천입니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 없는 공천입니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공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중앙당에서부터 시도당까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한 공천 사무가 정해진 시스템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한치의 빈틈없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원칙은 4강 원칙입니다. 4강 공천입니다. 첫째,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셋째,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중앙당 지침대로 사무공천, 4강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당 공관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실무 총괄을 맡고 계신 조승래 사무총장과 김희수 중앙당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 관련 기구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의 공천 과정을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와 이의신청 처리, 공천 관리와 재심 심사까지 공천 사무를 관리하는 모든 기구가 정해진 시스템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천신문고와 클린선거, 암행 어사단까지 추가로 운영하면서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할 수 없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성 범죄 경력과 부정부패한 후보는 최대한 걸러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당원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축제회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공약과 정책 제안도 수시로 접수받아 당원과 국민이 함께 뛰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만들어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공약, 소확행 공약들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사무공천, 사강공천은 민주당의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자부심이고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최적의 후보를 배출해내고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공천을 받는 후보자는 단 한 명뿐이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천받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탈락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로 뭉쳐야 우리 후보가 최종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공천, 가장 민주적인 공천으로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을 만들어낼 때 탈락한 사람들도 당선된 후보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모아주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자기 선거를 뛰듯 열심히 돕는 감동적인 선거운동의 기풍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10년 전에 제2의 더 컷 유세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함께 뛰는 감동의 드라마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패자도 승리하는 함께 어깨 걸고 하는 선거운동을 확실한 당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이 함께하는 공관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사무공천, 사강공천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재확인하며 공천 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일정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겸손한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더욱 국민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첫째, 윤 어게인의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코스피 6천, 7천, 8천 시대를 열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더 좋은 민주주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문화 강국의 꿈을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열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호흡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해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광주 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찬성해 주셔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발전 특위를 비롯하여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행정통합과 지방주도 성장, 지역균형 발전을 실천할 것입니다. 강원도에도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더 큰 규모의 경제로 나서야 무한 경쟁 체제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밝혔듯이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매년 5조 4년간 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법적, 행정적 위상 강화, 미래전략 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통합특별시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미래산업 육성 등의 특성화 전략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와 농어촌 모두 함께 잘 사는 더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 교육,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전국 팔도 어디에 살든 기회와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대한민국을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당대표로 기억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저희 아쉽지만 대표님 일정상 저희 이 기자회견 총 시간이 11시 4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진 기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취재 기자님들 얼굴이 보일 것 같고요.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내용을 피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 지방지 기자님이신데요. 영남일보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먼저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영남일보 장태훈입니다. 저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남 강준통합도 무안군 의회나 한평군 의회에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의견이 모아져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도 국힘이 당론으로 정했고 TK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며 찬성으로 입장이 모아졌음에도 민주당에서 지금 법사위 개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는 5급 상특의 국정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TK 통합에 대한 대표님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반대했던 것을 우리 기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대전도 통합하자고 주장한 것이 국민의힘 단체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가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과 혼선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냉탕과 온탕,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론은 이거다. 대구, 경북, 충남, 대전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 국민의힘이 잘못했지?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희 또 안 보이는데요. 조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세요. 네, 대표님. 네, 네. 저희 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 다가오는 최대 현안이 6월 지방선거인데요. 앞서 당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추진위를 구성한 네. 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어떤 실무 차원에서 논의 사항이 공개된 바가 없어서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 연대통합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논의 타임라인은 좀 계획하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문제를 미루자라고 말씀드릴 때 연대와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대에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실무자들로 슬림하게 그 기구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선거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승리하는 연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배하는 연대는 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연대와 통합위원회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번에 저희 뒤쪽에서 저쪽 맨 뒤에 방송 쪽에서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네, 황보혜경 기자님. 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취임 2번째 기자회견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안 보여요.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약속 네. 지켰다, 앞으로 더 지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 내부에서는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두고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검찰개혁 관련한 당 안팎의 반발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당론을 정할 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뒤쪽에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입니다. 그 전략공천 권한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보궐 지역에도 전략공천을 안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인천 계양을 공천이 특히 관심인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인데 낙태죄 비롯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여성 젠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 계획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물어주세요. 세 개를 말씀하시네요. 우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그리고 또 지금 해야 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 관련해서 그런 법들은 정책위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한국경제 최형창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른바 그 뉴 이재명 현상, 뉴 이재명 논란 이런 이제 프레임이 하나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연주 최고위원이 그걸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연청이라고요. 있었습니다. 그 연청 신문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노사모를 했습니다. 노사모 회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저는 최고위원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또 법사위원장도 했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소추위원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20여 년 동안 저는 끊임없는 새 물결과 함께 했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민심에 맨 앞장서서 저는 정치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뭐 이상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더 형성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중복된 내용 없이 질문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한두 개만 더 받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손이 늘어나네요. 예. 대표님, 여기입니다. 어디요? 예. 예. 서울신문 강희혁 기자입니다. 8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에도 강윤혁 기자입니다. 그 모두에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방선거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상대당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선거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고요. 작은 선거도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지 말아야 될 지역은 없습니다. 다 이겨야 됩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서울도 중요하고 부산도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곧바로
그러면 제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곧바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번 6.3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자. 이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의 지지율이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구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더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력이 좀 낮은 후보를 우리가 냈는데 더 낮은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 구도, 수싸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정책, 인물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조직,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천 사무를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20일까지 공천이 완료가 된다면 헌정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텐데요. 그것도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할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약과 슬로건은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로고송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뭐 준비까지 다 해야 되고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확행 공약이라든가 그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는 부분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 이것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서 겸손한 민주당 유능하고 강하지만 겸손한 낮은 자세의 민주당 이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공약하고 저거 공약을 안 지킬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계속 제가 약속을 지킨 당대표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저부터 뭐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3번 최고위원을 하는데 2번 이상은 2번 정도는 항상 현장을 찾겠다. 그리고 기존의 관념, 고정관념을 깨고 광역단체 큰 도시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 시 단위, 기초단체 단위에 가서 하겠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도 현장 최고위를 했고 엊그저께는 영남에 가서 영광에 가서 했습니다. 서산에 갔더니요. 서산이 생긴 이래 여당 최고위원회를 처음 구경한답니다. 그 주민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 기자님 질문은 짧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기사도 좀 잘 써주시고요. 저한테 전화는 많이 하시던데 제가 한 번도 못 받아줘서 미안합니다. 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받고 네. 가셔도 되겠습니까? 저희 네. 연합의 벤치에- 안정훈 기자. 아, 예. 안정훈 기자가요 현장에 항상 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칭찬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만약에 당이 원하고 대표님이 구상하신 대로 지선 승리가 완료가 된다면은 향후 대표님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곧 밝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대표님 할 말씀 없으시면 뭐 제가 다 말씀드렸고 이제 중복될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하나 하자면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몰라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항상 피오해인 신분이더라고요. 뭘 해도 항상 오해를 받아요. 아, 그게 당대표의 숙명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고 그러고, 서있으면 왜 서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엉거주춤 있으면 엉거주춤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지금 순간에 제 얼굴 표정이 아니라 당대표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진정성을 보시면,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많이 하죠. 당에서 교육도 하고. 근데 제가, 사무총장에게, 권력인지 감수성 교육도 우리 커리큘럼에 넣어서 하자라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 이거 부분은 이제 많이 아는데요. 권력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권력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한테 아무리 겸손하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잘 해줘도 기류가 흐르는 것은 갑과 을의 기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권력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원이나 우리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예를 들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할지언정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맞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옳든 설령 옳지 않아도 저한테 비판하는 것은 제가 그냥 그 화살을 다 맞고 감내하는 것이 권한을 많이 가진 당대표의 권력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주변 분들이 그 억울한 부분도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대표니까 참아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한히 그냥 제가 받아 안고, 또 당대표는 당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로서 또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무겁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수 비서실장이 혹시 잘못하면, 우리 김영환 정무실장이 혹시 잘못하면 그것도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구나, 정말 무거운 자리구나.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어느 별에서 왔길래 이런 것을 운명처럼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을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데뷔전인데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우리 수석 대변인으로 강준현 의원님을 임명했거든요. 오늘 첫 자리입니다. 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고요. 김기표 대변인도 오늘 첫 자리입니다. 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주셔서 우리 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